전기차 이렇게 타시죠. 진화의 무게를 이기는 혁신의 합 이노비.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다음에 들어갑니다. 경기 끝 천안 현대캐피탈이 결국에는 풀세트 전투 끝에 준 플레이오프를 확정합니다. 리벤지 매치를 준 플레이오프에서 안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This is my kingdom. This is my domain. You can't take it from me. The greatest you've ever seen. 스파이커 안쪽이에요. 아, 여기서 포팅 위에서 공격을 잘해주네요. 오에 서브 점. Flames. You can't handle the heat. The true legend is me. You remember my name. This is my 만에 배구를 하겠다는 OK금융그룹과 분위기만큼은 우승할 때의 모습이라는 현대캐피탈 두 팀 간의 준 플레이오프 함께하겠습니다. Don't you cry. 15.1득점을 기록했고 53%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랭킹 공격 5위였습니다. 서브 득점 어송. 허스봉인데 이번 1세트에도 이게 나오네요. 6차전까지 상대전에서 서브 6득점이었던 허수봉 선수가 신호진 선수입니다. 박경민 리베로입니다. 앞에가 들어갑니다. 다시 아웃. 허수봉의 득점. 허스봉 선수도 벌써 5득점째를 올려주면서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허수봉 선수입니다. 전위에 포진됩니다. 정광인의 서브입니다. 신호진 쪽 석공으로 갑니다. 다시 아웃. 좋아요. 지금 예. 같은 리시브에 황영세트의 짧은 서브입니다. 전광인이 받고요. 전광인이 때립니다. 부영찬의 리그 그리고 레오가 중앙에서 백어택 박경민의 리그 백토스로 들어오세요. 갑니다. 아메드 연타. 자 수비의 대결 누가 마챔피언 신호진입니다. 몸을 날리는 부영찬 대단한 리그 대결 레오의 스파이커 아메드 송이채입니다. 마지막은 송이채. 양 팀의 리베로의 대결이 기가 막히군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 슬라이드 커버 능력도 김동훈입니다. 리시브는 됐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최민을 이용한 석공. 김명관. 지금 뚫어내고 있는 레오 선수예요. 아직까지 타팀이 살아있는 레오군요. 네. 잘라 들어갑니다. 음에드 시간차 23대20. 레오의 서브 일단 받았어요. 아, 버텼어요? 받았어요. 백어택 합니다. 부영찬 그리고 누구한테 레오의 백어택 다치 아웃. 이제는 한 점 차. 레오의 서브 갑니다. 레오의 서브 갔어요. 받아냈어요. 받아냈어요. 아메드 잘라냅니다. 셋 포인트 갑니다. 전광인의 서브. 전광인의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서브에이스. 전광인이 1세트를 정리합니다. 리시브는 잘 됐습니다. 갑니다. 아메드 미는 어큐합니다. 부영찬 또 날랐어요. 하이볼. 레오의 스파이크. 다시 넘어왔습니다. 부영찬부터 시도를 갑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이에요. 브로카웃. 이번도 부영찬이 보였고 신호진의 득점으로 역전. 기가 막히네요. 부영찬. 김명관 선수의 서브입니다. 송이채. 그리고 레오의 시석공 바운드 시켜놨어요. 자 전광인이 연결합니다. 허수봉 때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바이엘 사이언부터 스타트를 걸었고요. 레오로 갑니다. 레오의 시석공. 박경민의 가슴팍에 꽂힙니다. 자 리시브 안 됐습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유로킹 됐어요. 기회였죠. 두 점 차에서 접근이 가능한가? 김명권의 토스 범실. 신호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레오가 때립니다. 전광인의 디그예요. 연결됐고요. 어스맨 스파이크 이번에는 성공. 한점 차. 다시 시도를 거는 현대캐피탈. 시킵니다. 이슈의 강서봅니다. 어렵게 바운드. 자 하이볼밖에 없어요. 오픈. 레오 수비가 됐어요. 이슈. 자 그리고 연결이 어떨까요? 아메드 브로카웃 득점. 이거 크네요. 18대18. 오균호 감독의 작전이에요. 예.
일단 박경민이 정확히 받았고요. 섞어 올라갑니다. 나갔어요. 엔드의 바깥쪽. 역전을 시키는 오케이 금융그룹. 자,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그리고 연결도 안 돼요. 리시브 흔들리면서 또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허수봉의 서브 받아냅니다. 레오의 시석공 코트를 쪼갭니다. 뜻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군요. 석공 이번에는 시원합니다. 최민호. 레오의 서브 들어왔어요. 바운드 시켜놨고요. 하이볼. 아메드 범실이에요. 범실. 리시브는 잘 됐어요. 신호진. 석공합니다. 막혀요. 차영석 역전 블로킹. 정성현 리베로. 레오의 백어택. 야, 저 위치에서 잘 안 때리잖아요. 네, 지금은 파이널사인에 써봅니다. 리시브는 잘 됐어요. 박경민 리베로. 안 맞았어요. 바운드 시켜놨고요. 레오가 때립니다. 안쪽이에요. 역전. 두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최민호 선수. 리시브는 잘 됐어요. 레오의 시석공. 위치는 좋아요. 하지만 레오의 강서브입니다. 버텨냈어요. 전광인. 그리고 아메드 완브라카 송이채. 드디어 팀 내 첫 브로킹이 분위기인데요. 한 개입니다만 상대팀의 주공격수를 혼자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K가 지금 이걸 나갔어요. 그 힘을 받고 있어요. 예. 아메드의 서브 오늘 쉽지 않군요. 네, 범실을 안 하기 위해서 이쯤에 서브 리시브 짧았습니다. 강하게 때리는데 신호진 블록아웃. 야, 지금 상당히 좋군요. 맞습니다. 리시브도 안 됐습니다. 하이볼. 허스봉의 스파이크 타치아웃. 박원빈 무릎으로코이기에 손에 맞고 나갑니다. 레오의 서브 받아냅니다. 박경민 오른쪽 토스 안 좋아요. 바운드 시키는 들어왔어요. 고영찬. 레오의 같은 블록킹. 전광인. 만약에 이게 포인트가 됐더라면 정성현 리베로가 정확히 받았어요. 송이채 빈자리 이렇게 바운드 됐습니다. 몸을 내렸어요. 박경민. 아메드 스파이크 나가요. 뼈 아프겠네요. 이야, 박경민이 넘어지면서 기가 막혀 올렸거든요. 네. 오늘 범실 하나도 없습니다. 리시브는 됐어요. 그리고 송이채입니다. 잭슨. 송이채가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3세트 25대 21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1을 한 발 더 앞서갑니다. 중앙까지 터지면 그 어떤 선수를 올려도 득점이 납니다. 그렇군요. 리시브가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바운드 됐습니다. 김명관은 아메드 이용합니다. 아메드 득점. 13대 10. 레오의 서브 일단 받아냈어요. 그리고 전광인입니다. 브로커의 손을 보고 길게 때려봤는데요. 범실이에요. 자일사인의 서브입니다. 리시브는 잘 됐습니다. AQ를 합니다. 바운드 됐어요. 이번에는 아메드 이용합니다. 브로카웃 철저하게 밀어 때립니다.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이 지금 와주었는데 강서희 선수와 이고은 선수도 있네요. 갑니다. 허수봉의 스파이크. 밖으로 성공. 서브 들어와요. 서브 득점. 동점을 만들어주는 권빈이 2세트부터 교체 출장을 하다가 지금 4세트 오경기 첫 서브 김선호. 갑니다. 레오의 시석공 또 바운드 됐어요. 됐어요. 레오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이볼. 아메드 어떻게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아메드 브로킹 레오. 범실은 건물. 리시브 됐고요. 장동인의 시석공 브로킹. 잡았어요. 득점. 아, 다소 짧았던 킥오프 토스인데 허수봉 쪽으로 갔고요. 허수봉이 실머 때리는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야, 지금 리시브 짧아요. 리시브가 지금 짧아요. 계속 레오의 훌공기가 마음시네요. 셋 포인트를 내주고 합니다. 차영석이 써봅니다. 신호지 있죠. 오른쪽에서 막힙니다. 브로킹으로 4세트를 경기 연드 게임 타임. 강정우 목자타 서브. 허수봉의 시석공 코트를 때립니다.
버스봉의 서브 일단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자 과연 신호진의 연타 리바운드 플레이 됐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레오 쪽으로 합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나갔나요? 레오의 스파이크 측정상의 신호진의 리바운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좀 어려웠고요. 석공 막힙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이번에는 아우메드로 갑니다. 바운드 슛 왔어요. 벌 쓰는 기회. 레오가 준비합니다. 왼쪽. 레오의 스파이크 막혀. 다시 득점. 아쉽게도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지 못합니다. 정말 헤비치였는데 그렇죠. 레오가 경신을 했어요. 자 강한 서브 득점. 레오가 5세트에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레오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레오의 서브 기가 막힙니다. 일단 바운드를 씌워놨어요. 뛰어놓고 아우메드가 끊습니다. 대단한 아우메드. 러닝 점프였어요. 왼발 타퍼. V리그 두 번째 시즌의 봄배구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아우메드의 서브는 범실입니다. 13대12. 정관일 리시브 됐고요. 정관일 스파이크 브로카웃. 13대13. 정광현의 서브는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일단 우리카 대신 형철 감독은 기쁘겠어요. 본인이 원했던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박명우의 짧은 서브입니다. 허수봉 쪽 리시브 짧았고요. 허수봉의 스파이크 밀어때립니다만 레오가 받았어요. 끝내 쓰는 기회 레오입니다. 레오 신호진이 끝냅니다. 신호진이 끝내면서 결국에 우리카드의 파트너는 OK 금융그룹이 됐습니다. 자, 새 시즌 만에 네 번째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OK 금융그룹인데 정말 명승부를 펼쳐줬습니다. Son sentimientos encontrados, ¿no? Ya que para mí esta es mi tercera temporada en OK y no habíamos logrado pasar a los playoffs, ¿no? Creo que esto es algo bien significativo para mí en lo personal, ya que desde hace muchos años no jugaba los playoffs. 일단 오늘 굉장히 특별한 그런 감정을 들고 있고요. 지난 시즌 동안 OK에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이제 진출을 확정을 지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거를 팀과 같이 이룰 수 있어서 더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o creo que contra Hyundai siempre ha sido un partido así difícil, ¿no? Ellos a nosotros nos juegan muy bien. El partido pasado fue a quinto 6 y este también. Desde el primer momento yo sabía que iba a ser un partido como el de hoy. 일단 항상 현대 캐피탈이랑 했을 때는 항상 힘겨운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힘들었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5세트를 갔었습니다. 지난 경기도 5세트를 갔었기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경기가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기를 임했었습니다. Yo creo que hoy era un partido en el cual era necesario anotar los máximos puntos posibles, ¿no? Ya que era un partido de vida o muerte, ¿no? Era como que ganar o irnos a casa y creo que el trabajo funcionó en los entrenamientos, lo que practicamos. 네, 일단 오늘 경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하면서 누군가 한 명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경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고 경기에 임해서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안산의 봄은 계속됩니다. 정규리그 3위 OK금융그룹이 풀세트 끝에 승리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43득점, 53%의 공격 성공률, 레오 선수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죠. 반면 현대캐피탈은 천안까지 봄을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만든 포스트 시즌, 열정으로 가득 채운 단판 승부를 남기며 시즌을 마감합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포스트 시즌에도 쉬지 않는 MC 오효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달려줄 스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철 해설위원, 김유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배구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개시를 환영이라도 하듯 정말 뜨거운 승부를 펼쳤는데 또 내일 경기 분석을 위해 김유리 해설위원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좀 실감이 나시나요? 오늘의 이 뜨거운 승부를 보면서? 네, 일단 남자부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여자부라는 걸 조금 잊고
경기를 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승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열린 남자부 준 플레이오프 분석 그리고 내일 열릴 여자부 플레이오프 예측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OK금융그룹이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됐습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단판 승부인 만큼 이 오기노 감독이 경기 전부터 조금은 이례적으로 레오 선수의 점유율을 확실하게 높이겠다고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역시 레오는 레오였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레오 선수가 왜 이 큰 경기에 강한지 또 우승의 DNA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경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사실 이 포스트 시즌 단판 승부로 여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레오 선수의 경기력이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유지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 전적 3승 3패. 그리고 최근 전적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예, 연속 3대2로 OK금융그룹이 패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 4위 팀한테는 이 준 플레이오프가 매력이 있지만 3위 팀에게는 정말 이 매력이 없는 게 준 플레이오프거든요. 네, 사실 홈 어드밴티지만 빼면 그냥 똑같이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네. 하나 더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레오 하지만 OK금융그룹에게는 우승의 DNA가 있는 이 레오 선수가 있었다는 것.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레오의 또 레오를 위한 이런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OK금융그룹에서 첫 봄 배구였는데 오늘 56%의 점유율을 가져간 레오 선수. 하지만 최다 43득점, 이 준 플레이오프 기록이고요. 공격 성공률은 53%에 이릅니다. 특히 5세트 8득점으로 활약하면서 삼성화재 시설에서 보여줬던 이 포스트 시즌. 이때 12에서 15 시즌의 이 강력한 모습을 다시 연상케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레오를 앞세워서 세 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OK금융그룹. 단 이제 우려되는 것은 레오의 체력이죠. 올 시즌 레오 이틀 휴식 후에 나선 이 세 경기의 어떤 통계를 보면 공격 성공률이 약 10%에서 크게는 23%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공격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들은 레오 선수 또한 이 체력적인 부담을 보여줬는데요. 포스트 시즌이 휴식이 단 하루뿐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고 OK금융그룹은 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우리카드와는 다르게 이 선수의 어떤 교체 선수들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교체 선수 없이 이제 레오 선수와 또 신호진, 송이채 이런 주전 선수들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레오의 체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 레오 선수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이제 다음부터 치러지는 플레이오프에 대한 우려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레오 선수가 결국엔 잘 버티면서 정말 알고도 못 막는 레오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간중간에 살펴보면 확실히 지친 기색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침이 있었던 상황이 OK금융그룹에게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 신호진 선수와 또 송이채 선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이제 레오 선수가 정말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다 보니까 4세트에 정말 점프가 안 되고 다리가 좀 끌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맞아요. 보여줬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때 나타난 것은 바로 국내 선수 왼쪽에 송이채, 오른쪽에 신호진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이 득점 기록 때문에 4세트 또 5세트를 버틸 수 있었고요. 송이채, 신호진 1세트부터 3세트까지 공격 점유율 도합 29%였습니다. 4세트에 이제 레오가 공격 성공률 18%를 기록할 만큼 안 풀리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강명수 세타가 코스의 어떤 분포도를 좀 바꾸죠. 국내 선수들을 활발하게 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송이채와 신호진 4세트 도합 점유율을 56%까지 끌어올려갑니다. 5세트에 이제 레오가 다시 살아났고요. 또 이러한 이유는 송이채, 신호진이 4세트 때 버텨줬고 체력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좀 줬다는 거죠. 송이채, 신호진 27득점의 합작. 현대캐피탈 국내 선수들에 비해 득점은 떨어질지 몰라도 중요할 때 이 두 선수가 해줬다는 것, 한 방이 있었다는 것, 4세트 또 5세트 초반을 이끌어갈 때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죠. 자,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서 이 OK금융그룹은 우리카드를 만나는데요. 자, 3판 2선승제 이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라도
이 두 선수의 초반 활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위기 상황마다 이 극복하는 모습을 두 선수가 보여줬고 마침내 매치 포인트에서도 신호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끝내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OK금융그룹입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의 봄배구는 단 한 경기로 끝나게 됐죠. 극적으로 이 준 플레이오프를 성사시킨 만큼 기대감을 모았고 또 초반 분위기도 괜찮게 가져갔던 것 같은데 이 승리까지 가져오지 못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참 이제 경기 내적인 요인과 또 어떻게 보면 경기 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현대캐피탈 이번 시즌 끌고 오는 것 시즌 6위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6위로 시작해서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힘을 내면서 결국 이제 준 플레이오프까지 끌고 왔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들 참 좋은 에너지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6일 전 기적적으로 준 플레이오프를 성사시켰던 현대캐피탈. 그래서 우리 대다수 스팸들이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거든요. 참 재밌는데요. 1세트만 하더라도 그 기세가 이어질 듯 했지만 결국에는 현대캐피탈 범실로 무너졌습니다. 무더기 범실이 나오면서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죠. 정규리그 서브 범실, 공격 범실 모두 최다 팀인 현대캐피탈인데 이게 오늘도 이어졌어요. 서브 범실 23개, 공격 범실 10개, 총 범실이 33개를 기록할 정도로 범실로 경기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금융그룹의 범실이 21개니까 1.5배를 현대캐피탈이 더한 셈이죠. 물론 이제 범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또 강한 서브를 넣고 또 여러 선수들이 공격에 어떠한 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범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경기 이 중압감을 이겨낼 만큼 선수들이 이 범실을 줄이지 못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5세트죠. 네. 5세트 현대캐피탈이 5개의 범실을 할 동안 OK금융그룹 정말 질식배구를 했죠. 예, 범실이 없었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 결국은 오늘 현대캐피탈이 이 OK금융그룹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이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경기 외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죠. 네. 사실 1세트에 현대캐피탈이 중앙을 잘 만들었고 왼쪽에 이제 이 라인들이 살아나면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공격의 득점이 나와서 1세트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2세트를 이 분위기를 끌고 와야 되는데 OK금융그룹의 오균호 감독이 기가 막히게 2세트 초반에 2번의 이 비디오 판독을 성공시키죠. 네네. 그 과정에서 경기가 좀 딜레이 됐고 이 현대캐피탈의 1세트 에너지가 2세트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경기에서 이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답게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모이고 모여서 정말 명승부를 선물하게 됐습니다. 현대캐피탈로서는 이렇게 단 한 경기로 포스트 시즌이 끝나게 됐지만 덕분에 저희 배구 팬들로서는 포스트 시즌을 한 경기 더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풀세트 명승부를 선사해준 또 선수들 모두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금융그룹이 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승리했습니다. 토요일 서울 장충체육관으로 가게 되죠. 정규리그 2위의 우리카드와 3전 2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인데요. 내일부터는 여자부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 문을 열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김유리 해설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부터 좀 꼽아주세요. 흥국생명은 일단 세터 이원정 선수고요. 정관장은 미들그룹 블로커 컴비죠. 정호영 선수랑 박은진 선수를 좀 뽑아봤는데 먼저 이원정 선수를 좀 뽑은 이유는 세터라는 포지션이 한국생명의 약점으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부상 복귀 후에 두 경기에서 조금 안정감 있는 운영을 보여줬고 또 이제는 약점에서 저는 강점으로 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담이 뭐 크겠지만 공격수들을 믿고 또 본인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고 또 정관장은 누구를 뽑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상대 공격을 좀 잘 맞고 잘 받쳐서 유효 블로킹을 만들어내야 하는 자리여서 좀 뽑았는데 상대 외국인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공격을 좀 멀끔하게 막아줘도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만 걱정이 좀 되는 거는 포스트 시즌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좀 떨치는 게 관건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V리그 20년 역사상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한 팀이
전부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팀 모두 내일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합니다.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 진출 확률 100%,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한 자극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또 오늘을 시작으로 이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이 봄 배구의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만큼 이 단기전에서는 그동안과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있잖아요. 그런 만큼 내일 두 팀이 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리시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상대의 좀 서브를 좀 벼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구가 시작되는 제일 처음이 서브랑 리시브잖아요. 그래서 처음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브로 좀 괴롭혀야 하고 또 2단 연결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야 좋은 공격이 좀 덜 나오고요. 또 거기에 상대 리시브 라인을 계속 흔들면 세터는 좀 자동적으로 체력이 좀 떨어지고 또 그 토스를 받는 공격수들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공격 범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상대의 범실을 좀 유도하는 것도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두 팀 모두 서브가 상위권인데 반면에 리시브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로 만나면 리시브 효율이 시즌 평균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두 팀 모두 버텨야 산다입니다. 이 리시브 하나, 네. 뭐 서브로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죠.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그런 분위기 영향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유리 해설위원의 디테일한 분석을 살펴보니까 내일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시는 배구 팬들로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1차전 일단 저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흥국생명이 75%, 정관장은 25%로 대다수의 스팸이 흥국생명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말은 제가 하고 있는데 김유리 해설위원의 얼굴이 계속 나가서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궁금증, 또 김유리 해설위원은 누가 뽑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참 높아질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포스트 시즌을 맞아서 특별하게 남녀부 8명의 스페셜 패밀리가 모두 이 투표에 참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두 분 모두에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먼저 김민철 해설위원에게 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입니까? 네. 사실 여자부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닌데 앞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흥국생명의 이제 김연경 선수 역시 이제 클러치 능력이 필요할 때 오늘 경기에서 이 레오 선수가 필요한 한 방, 득점이 필요할 때 한 방을 해줬잖아요. 이러한 클러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선수가 있다라는 것, 자, 이런 단판 승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경기 남자부 경기에서 봤듯이 너무 복잡하고 막 이런 플레이보다 완성도가 높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팀. 단조롭지만 강력하게 실수 없이 범실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팀. 그렇죠. 네. 그런 팀이 결국은 이 단판 승부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많이 보이지 않을까. 네. 이러한 요소로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네.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희은 씨 들어가는데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아까 레오의 존재가 메리트다. 여기는 김연경의 존재가 메리트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유리 해설위원은요? 저는 일단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를 포함해서 외국인 선수가 3명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이소영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리시브나 수비적인 부분이 과연 커버가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지 얘기해야 되나요? 뭐 하시려면 하세요. 저도 같은 쪽에 한 것 같아요. 같은 쪽에. 아니 그렇죠.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TV를 보고 이제 경기를 보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유롭게 있어요. 이미 집에서 모든 분석을 끝내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끝났다. 정말 오래 분석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맞습니까? 확실히 오늘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저 마음 편히 경기를 봤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 대다수의 스팸이 흥국생명을 선택했다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또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우리 스팸들의 예상이 좀 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승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 또 저희 KBS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셔야만 하는 게 저희가
진짜 재밌는 거 준비했습니다. 일단 KBSN 스포츠에서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저희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신승준 캐스터와 박미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경기 끝나고 스페셜 V가 현장 리뷰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은지 아나운서, 한유미 해설위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옥립의 임명옥 선수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이 끝난 이후에 더욱 생생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